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 첫 심리가 지난주 대전고법에서 열렸습니다.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은 심리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아산시가 국보문화재가 관해로 나간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가 하면 관련 예산은 반납해 문화재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시민품으로 돌아온 천안 시민의 종이 벌써부터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천안 성성동 길고양이 학대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자 활동가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부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청양지천을 기후위기댐 후보지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와 충남도는 청양지천댐 완전 백지화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10월 30일 골프존 카운티 천안에서 열립니다. 골프를 통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고 사기 진작을 통해 천안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심리가 지난 23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첫 심리에서 박 시장 변호인 측은 혐의 전체를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파기환송한 부분만 재판단하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 측에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지난 23일 대전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히 혐의 전체를 다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변호인 측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부분만을 재판단하면 된다는 검찰 측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앞서 대법원 일부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박 시장이 선거공보본에서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고 기재한 것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기가돈이 선거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유튜브를 통해 올린 점은 유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영상물이 시정 업무 활동의 하나였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면서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 파기환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쟁점에 있어서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양측 입장이 팽팽하자 재판부는 변호인의 일부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0일로 정해졌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이번엔 아산시의 문화재 관리 실태를 고발합니다. 풍산 홍씨 소유 문화재인 기사개천 및 함은 지난 1978년 12월 보물로 지정된 데 이어 2020년 12월엔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문화재는 아산에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유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보 제334호 기사개천 및 함 관리 실태가 문제로 지적된 건 지난 6월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였습니다. 이때 문화유산과 장은숙 과장은 문화환경위원회에 출석해 소유주가 종중과 대화 없이 시에도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출에 잠적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관리 행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이 문화재는 풍산홍씨 종손이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대리인을 통해 아산시가 지속적으로 소재지 변경을 요청해왔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유산과는 행정 절차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분이 가지고 가시거나 혹은 아산의 보관 장소가 미비했거나 아산의 시정 행정이 좀 문제가 있어서 가져가셨다면 가서 제가 이해하고 설득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 재산적 문제인데 이거를 시가 가서 이거 당신 거 맞다, 이상하게 맞다는 얘기 하기도 지금 되게 난감한 거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산시가 소재지 변경이 완료되기 전 영인본 제작 예산을 반납한 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천안TV는 소재지 변경이 올해 2월 완성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유산과는 지난해 연말 영인본 제작 예산으로 책정된 5천만 원을 불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반납 현황을 좀 보시면 2023년에 지금 대부분은 뭐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좀 반납하는 부분이 있고 뭐 코로나로 인한 미추진 정도인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은 그 기사 개천 및 함 영인본 제작분입니다. 이것에 이제 국도비 반납을 어떤 경위로 하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개첩 그 영인본이 국보입니다. 네, 국보인데 이곳의 소재지가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와중에 이 국보를 가진 소유주가 이 국보를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고 서울로 가져가는 바람에 저희가 소재 파악을 하느라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고 그리고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 학예사들 사이에선 문화재 관리를 담당하는 관료의 태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 시민의 종은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달 7년 만에 시민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천안 시민의 종이 설치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지어 낙서와 신발 자국으로 훼손됐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결국 천안시 의회 유수희 의원이 시정질의에서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음력 8월 8일이던 지난 9월 10일 천안 시민의 날로 지정된 이날 천안시는 천안 시민의 종 종각에 대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2005년 현 동남구청사 부지에 처음으로 설치돼 2017년 동남구청사 복합개발 사업으로 인해 잠시 철거됐다가 7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시민의 종은 앞으로 시의 각종 행사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종이 돌아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현재 벌써부터 관리 부실에 대한 이야기가 고개를 들고 있어 주의를 씁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개방된 종에 가까이 와 낙서를 하거나 발자국을 남기는 등 훼손을 시키는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천안시 의회에서도 이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천안 시민의 종에 시민이 낙서를 하는 등 좀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나라는 보도자료였습니다. 아이고 조금 안타깝기도 하네요. 예, 좀 그렇습니다.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낙서가 된 것도 좀 안타깝지만 예. 또 어떤 시민분께서 이것이 어떤 좀 범죄적인 어떤 행위로 예. 생각하고 하시진 않으셨을 텐데 또 어쩔 수 없이 재물손괴 혐의에 또 신고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니 조금 안타깝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천안시는 훼손이 진행되자 종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방목에도 받침대를 설치하는 등 향후 있을 훼손 문제에 대해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 의원의 지적에 시당국은 시민들이 더욱 종을 가까이 느끼게 하기 위해 개방을 시켰지만 안타까움이 있었다면서 근본적인 제재 방법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7년 만에 이렇게 돌아온 천안 시민의 종이 이 시민들과 더 이제 가깝게 이렇게 직접 와서 이제 만져볼 수도 있게 하려고 이제 어떤 그런 취지로 네. 어떤 그런 적을 안 했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근본적인 제재 방법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상징인 천안 시민의 종이 돌아온 만큼 이제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뒷받침돼야 할 때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 성성동에서 벌어진 길고양이 학대 사건 가해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수사하는 천안 서북경찰서가 가해자를 불구속 송치하기로 하자 활동가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활동가들은 경찰이 가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21일 가해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2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뚜렷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경찰 수사에서 고양이가 집 근처에서 쓰레기 봉투를 자꾸 뜯어서 지저분해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동종전과 등 요건이 불충분해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근데 동정과나 어떤 게 대해서 동동한 정과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영장을 신청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영장을 신청하기 어려워요. 소식을 전해들은 활동가들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가해자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장면은 고스란히 CCTV에 찍혔습니다. 고양이를 돌보던 마트업주와 활동가들은 계획범죄이고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길고양이를 학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니라 오랫동안 고양이를 잡아서 학대를 했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여요. 그래서 보통 초범이나 몇 번 안 해본 사람 고양이를 그렇게 때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손으로 냉큼 들고 가진 않아요. 두려움이 좀 있어서. 천안TV는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현장 부근은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정돈이 잘 된 상태인데다 길거리 곳곳마다 폐기물 수거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학대가 벌어진 현장엔 고양이를 위한 급식소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현장 주변 상황은 가해자 진술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활동가들은 여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학대 행위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는 올해 1월 목천읍에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이곳은 개 100마리, 고양이 50마리를 수용할 보호시설과 동물병원, 미용실, 입양 홍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관 이후 9월까지 유기견 입양률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사망률은 30% 선에 그쳐 전국 평균 사망률 54%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곳이 좋은 성과를 낸 비결, 이현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초 천안시 목천읍에 문을 연 동물보호센터가 지역 유기견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944마리의 유기견이 센터에 입소했는데 이 중 49.5%인 468마리가 새로운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들 중 158마리는 기존 주인에게 반환됐고 310마리는 입양됐습니다. 이는 정규 평균 입양률인 43%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곳 센터에는 수의사와 훈련사, 미용사가 상주해 있어 체계적으로 유기견이나 고양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센터는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입양 홍보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천안시는 동물보호센터를 올 1월에 건립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위기 동물들을 긴급 구조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수의사, 보건사, 훈련사, 미용사가 케어하여 주인을 찾아주거나 새 가족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시는 반려동물 공동문화를 확산시켜 유기유실 동물을 줄이고 센터에 입소한 동물들이 잘 입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동물보호센터에 예쁜 아이들이 많으니 많은 관심과 입양 부탁드립니다. 직영동물보호센터가 문을 열기 전 유기동물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던 천안시가 얼마나 선도적으로 센터를 꾸려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청양지천 기후위기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7월 임시 후보지로 선정한 14곳 중 충남, 청양 등 4곳을 제외한 10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주민 반대가 심한 4곳을 제외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인데요. 충남도는 즉각 청양지천댐 백지화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부도 완전 배제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은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청양군 지천댐 문제가 잠시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공식 설명 자료를 통해 댐 건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후보지로 반영해 후속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며 청양 등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후보지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의 잠정 보류 결정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청남도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천댐이 기후위기댐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면서 향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는 네 곳에 대한 거는 거기에 계획이 어떻게 담았냐면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보지로서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천댐에 제외된 건 아니고요.
향후에 이런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공감대를 형성해서 요 향후 후보 절차를 좀 밟아가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한편 당사자 격인 청양군은 김돈곤 군수가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처럼 군이 요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2024 천안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26일 천안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31개 읍면동 대표 선수들은 저마다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는데요. 특히 올해엔 제2회 천안컵 전국 생활체육 레슬링 대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레슬링 대회엔 한국 레슬링 역대 세 번째 그랜드 슬래머 김현우 선수가 참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천안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하나가 되는 자리인 2024 천안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26일 열렸습니다. 천안시 체조협회에서 준비한 시민단체 댄스 공연으로 흥을 돋은 개막식의 분위기는 가수 김혜연의 공연으로 절정에 올랐습니다. 개회식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성화 봉송에서는 반가운 얼굴이 시민들 앞에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천안이 고향인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였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시민들의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이봉주는 보행에 있어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면서 시민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남교 체육회장은 내년에 천안에서 열릴 제77회 충남도민체전과 관련해 시민들과 함께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내년 천안에서 21년 만에 열리는 2025 제77회 충남도민체육대회도 도민의 결속을 다지고 우리 천안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감동체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다양한 부대 행사 속에 눈길을 끄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2회 천안컵 생활체육 레슬링 대회였는데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레슬링이랑 종목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시민들은 많은 박수를 보내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2004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국가대표 출신 정지현 전 선수 등 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라나는 꿈나무 선수들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가 올해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의 상세 주소 직권 부여를 완료했습니다. 상세 주소란 도로명 주소의 건물 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 층, 호 정보를 뜻하는데 다가구 주택 등은 상세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아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위치 파악이 어렵고 우편물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상세 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했고 현장 조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총 368개소의 상세 주소를 부여했습니다. 천안시는 지속적으로 상세 주소를 직권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천안 북부 BIT 일반산업단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안 북부 일반산업단지 개발은 천안시와 민간기업 3개사가 민간 합동으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이들은 낙후된 북부 지역의 균형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확보를 위해 북부 BIT 산단을 조성했습니다. 이곳엔 반도체 부품, 장비 11개사, 기계 장비 16개사, 의료용품, 의약품 5개사, 식료품 4개사, 자동차 부품 2개사, 기타 9개사 등 47개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산단이 정상 가동되면 6,000명 고용 유발과 8,900억 원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아산시 터미널 웨딩홀에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주관으로 제8회 아름다운 동행 결혼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충남지부 보호 대상자 3명이 이날 행사를 통해 배우자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는 2017년 신설 이후 2023년까지 매년 대상자를 심사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보호 대상자 총 26쌍에게 결혼식과 주거를 지원해 왔습니다. 충남지부 이순세 지부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법무보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안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지난 8월이었습니다. 제41회 천안시민회상 사회봉사 부문에 선정되신 김기숙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렇게 천안TV 스튜디오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먼저 좀 이렇게 늦게나마 천안시민회상 수상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소감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거 정말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내 삶의 여정 중에 가장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네. 시민들의 덕분으로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회장님께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여성단체협의회장, 자유총연맹 운영위원, 복명위원장, 은하 라이온스클럽, 아동안전보호협의회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는 등 굉장히 특별한 사명감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계시는데요. 주요 활동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많이 했었지만 특별히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단체 회장은 좀 오래전에 했었어요. 지금 많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래도 그 기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여성단체는 천안시를 대표하는 여성 리더로 모인 단체로 여성의 권익 신장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여성 보호, 사회적 약자, 저항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대한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일했었습니다. 네. 또한 청소년 육성에는 아동안전회에서는 장학금 전달, 청소년 집수리, 교육 환경 개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하고요. 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김장김치 나누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총연맹에서는 6.25 전쟁 당시 천안시 삼룡동 일대에서 적과 싸우다 전사한 마틴 대령과 108명의 전물 미군 용사들이 희생된 넋을 기리기 위해 매년 7월 8일 마틴 공원에서 대한민국 자유를 위해 몸바친 분들을 추모하며 분단된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더 나아가는 나라에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또 이제 여성단체를 위해서도 일해 주셨는데 아까 그 은하 라이온스 클럽도 궁금하거든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국 최초의 여성 클럽인 은하 라이온스 클럽은 세계적인 봉사단체로 세계 인류 우위와 협력으로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수술비 지원을 하는 모토 아래 뜻있는 사람들이 함께 세계 평화의 목적을 둔 단체입니다. 네. 이 외에도 보훈, 미망인 의안잔치, 독거노인 식사 나눔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활동해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왜 이렇게 상을 받게 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별명이 홍길동은 아니시죠? 정말 여기저기서 다양한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봉사란 어떤 의미일까요? 봉사란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나의 만족이고 그 만족은 나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느껴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것은 결국 내가 기쁘기에 지속적으로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봉사라고 생각하면 남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참 오늘 참 기억에 많이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렇게 천안시민회상 사회봉사 부문에 선정되셔서 그만큼 또 어깨가 또 무거워지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값진 상을 수상할 수 있게 선정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백지장의 한 켠을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안 시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또 마지막으로 저희 천안TV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안TV 초대석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천안시의 각계각층의 소식을 심도 있게 전달해 주는 천안TV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저희 천안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밝은 등불 켜주시기를 저희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달 초 천안시 성성동에서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가해자는 학대 신고 접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학대 피해를 입은 고양이는 시각장애묘였고 그래서 인근 주민과 활동가들은 공분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다시 한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는 길고양이들이 주변을 어지럽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길고양이의 습성을 잘 아는 이들이라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들은 정해진 장소에 급식소를 마련해서 먹이를 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길고양이들이 굶주린 나머지 주변 쓰레기 봉투를 찢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마트 안쪽 급식소였고 가해자는 마트 직원들이 퇴근한 뒤 침입해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계획 범죄임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를 불구속했습니다. 물론 구속 수사가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강호순, 유영철 등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 살인범들은 동물학대 경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범죄 전문가들은 동물학대가 강력범죄의 전조현상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면밀히 수사해서 이 가해자의 여죄는 없는지 규명하는 한편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해주기 바랍니다.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사람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천안TV는 이번 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